어제 전해드린 대로 장제원 의원, 윤핵관의 핵심 중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지난 주말 대형 버스를 무려 92대, 버스 92대 주차하기도 힘들어요. 회원 4,200명, 그 많은 산악회 이 회원들과 행사를 했다라고 알렸죠. 본인 스스로 알렸습니다. 자, 이러니까 뭐라고 하죠? 요거 봐라. 드디어 세를 과시하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행사에서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서울로 가지 않겠습니다. 자, 빨리 들어오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상 노후 지역이 첨단과 행정이 어우러진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래요. 안 돼요! 그런데 서울 가랍니다. 저는 제 단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한테 묻겠습니다. 자, 장제원 의원 특유의 화법으로 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서울 가랍니다. 그 앞에 앉은 분들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자, 저 장면 이렇게 공개까지 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저는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의 그 세를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에 지키겠다, 여기에 출마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만약에 뭐 서울이나 수도권을 가게 될 경우에 본인의 몸값을 더 올릴 수 있겠죠. 나는 당을 위해 희생한다. 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사상구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상 지역을 알고 있고, 저도 2004년에 사상구에서 처음으로 그 뭐 선거를 하면서 막 율동하고 이러면서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 산악회가 11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이 그 카운터파트죠. 그 상대방인 민주당의 배재정 지역위원장이 출판기념회를 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뭐 정치 입문 15주년 뭐 이런 의미로서 그런 뭐 이벤트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방금 그 영상에서도 뭐 사상의 노후 지역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사상구가 정말 발전해야 할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대학을 다니던 그곳이 지금 얼마나 변했나요? 그렇게 의원을 하시면서 그 지역을 얼마나 발전시켰나요? 정말 사상 주민을 생각하고 그 지역에 정말 그 좀 낙후된 지역들 거기 발전시키고 싶으시면 더 노력하십시오. 그 지역 발전 위해서 더 좀 그 시간에 좀 더 애를 쓰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지역 발전하려면 더 앞으로 한 4선은 해서 해야 되나요? 이미 못하신 거 더 하실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들고요. 예. 사상구 주민분들도 정말 그 정으로 하시기보다는 정말 냉정하게 사상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더 필요한가를 좀 간절히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논의는 사상에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일단 사상은 그동안 계속 해왔던 곳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편한 곳이니까 윤핵관 정도 되면 나와라. 시원스럽게 나와서 서울에서 더 큰 정치 해달라. 라는 얘기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했잖아요. 혁신 깃발 아래. 근데 그거를 아니 나보고 서울 가래요. 못 갑니다라고 하는 건 공개적으로 거절한 건데 이 의미를 모를 리는 없을 거고 어떤 정치적 셈법을 가지는 걸까요? 그렇게 장제원 의원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은 기존에 뭐 특히 친윤 내지는 영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눈에 보이게 상징성 있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라는 요구가 있는 반면에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지금 삼선 의원으로서 20대 때는 무소속으로 나가서 본인이 살아 돌아온 적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부산의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이 양분지계인데 굉장히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처럼 그 지역구에 뿌리 내리고 상당한 지역구의 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여기를 버리고 서울로 가라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있을 것이고 내가 빠진다고 뭐 국민의힘 아무나 오면 이길 것 같아?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렵죠.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게 그 현실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이와 같은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한두 해에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자그마치 뭐 15년 정도 됐고 예. 또 이 부친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정치 이력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친과는 별개로 본인이 지역구를 가꾼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죠. 국회 그렇기 부의장까지 때문에- 하신 분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왜 나만 갖고 그래?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 전체적인 그 지형으로 볼 때도 내가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 낫다라는 강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지역 기반을 그렇게 다져왔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걸까요? 최악의 경우. 이건 국민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인데 무소속 출마도 강행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애당심이 누구보다 강한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는 정치인 입장에서 쉽게 내리기 힘든 결단이고요. 예. 더군다나 야당일 때 무소속 출마하는 것과 여당일 때 무소속 출마하는 건 무게감이 달라요. 야당일 때야 뭐 당대표와 사이가 안 좋으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무소속 출마했다가 살아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당일 때 이유 여하 막론하고 무소속 출마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반대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개별 정치인 입장에서 선택하기 훨씬 어려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핵관이. 근데 다만 이제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석에서 또는 기자분들과 통화해서 나 무소속도 출마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는 건 예. 그만큼 나 공천 달라, 자르지 아. 말라라는 일종의 협상력 증대를 위한 어떤 벼랑 끝 전술인 것이고요. 저는 뭐 장제원 의원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 어떻게 될지 제가 한치 앞을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예단하겠습니까? 다만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 누가 되었건 간에 무소속 출마를 실제 결단하고 결행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역시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도 이 국민의힘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수세적인 것 같은데 바로 또 질문 드리죠. 아니 움직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움직이는 사람이 인류한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잠깐만요. 그 답변 듣기 전에 움직이질 않아요. 자 누구누구 겨냥했었습니까? 영남의 스타 의원들 움직이라고 했잖아요. 나 스타 아니야. 그건 그냥 권고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는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까 잘 한번 보죠. 중진 의원님들 뭐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출마를 결단하라 이런 권고 차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아니, 뭐 권고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뭐 권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들이는 사람도 있겠지. 자, 근데 안 움직여요. 근데 지금 움직이면 박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잘 계산을 해보면 아 그래도 참 큰 결정했네.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시간 끌고 버티다가 흔히 말하는 쫓겨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약에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런 판단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각자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오래 몸담았던 지역구와 이별하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 인생에서 여러 고민이 깊어지겠죠. 저는 그 타이밍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결론이 같다면 우리 모두가 또는 힘을 많이 가지고 이 당에서 혜택을 오래 누린 분들이 희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국민적 여론을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은 그 누구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예. 근데 지금 국민 여론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다. 국민의힘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직책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무게감 이런 걸 다 떠나서 국민 여론이 혁신이 편이면 그걸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뭐 저는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조금 더 고민하고 버티려고 하지만 이 돌아간 물레방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거든요. 아하. 결국에는 시간 문제이지 결단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하나둘 나오게 되는 것은 뭐 앞으로 지켜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돌아가는 물레방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김기현 대표랑 늘 회의 같이 하는 옆에 앉으신 분인데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혁신이 뭐 하나 했는데 중진들이 이렇게 거부를 하거나 반응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화가 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제일 답답한 사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니까.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분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냥 마실래?
맞고 마실래? 권고 사항이었기 때문에 또 역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그렇지만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안에서는 안 됩니다. 다 알아요. 역행하는 사람은 누굴 두고 하신 말씀이세요? 지역구에 조용히 출마하겠다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별로 좋지 않아요. 장제원 의원도 역행하는 사람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이고 제가 그분을 특별히 거론한 것도 아니고 네.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아직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 매를 들겠대요, 매를.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독약이 나옵니다. 독약. 이 반발하면 독약을 쓰겠다? 어떤 독약일까요? 오늘자 중앙일보 사면입니다. 인유한 위원장, 친윤 험지 출마 반발에 독약 쓰겠다. 의사 선생님이 독약 쓰신대요. 독약. 어떤 독약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유한 위원장이 이제 그 취임해서 일성이 나는 의사다. 그러니까 약을 먹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약의 처방전을 봤더니 처음에 이제 통합하고 희생하고 뭐 쇄신과 변화 이런 것들을 내놨어요. 예. 그렇게 이제 3종으로 구성된 처방전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처방전을 내면 뭐합니까? 환자가 약을 안 먹으면 약발이 들겠습니까? 들질 않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인유한 위원장으로서는 아니 본인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왔겠느냐. 지금 이 당이 변화하고 쇄신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뭐 내년 총선에서 폭망하는 것은 뭐 당연지사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으로 2달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이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이런저런 처방을 냈는데도 환자가 약을 안 먹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극약 처방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아마 그래서 2달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할 것을 예정되었던 이 위원회를 조기에 해체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내놓은 것으로 봐서는 그와 같은 극약 처방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내지는 그간에 이제 뜸뜸이 나왔던 이러한 압박 같은 것이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런 처방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가면 의사가 지금 독약을 쓴다는 게 다른 사람은 독약 쓰면 안 되죠. 근데 의사는 독약을 쓸 면허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약을 쓰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혁신위 위원장이라는 면허가 있잖아요. 근데 의사 말 이렇게 안 되면 나도 못해. 나 처방 안 해.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6면 보시죠. 자, 물론 인유한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에요. 다른 분이 얘기했습니다. 김경진 혁신위원의 이름을 빌려서 친윤, 중진, 불출마 등 희생 안 하면 조기 예산 검토. 자, 희생 여러분 안 해요? 정말 그러실 겁니까? 그러면 내가 떠나겠습니다. 실효성이 없으면 쉽게 말해서 조기 종료하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간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예 밝혔어요. 말 안 들으면 우리 그냥 갑시다. 떠납시다. 배수해진을 치자. 이런 얘기인가요? 네, 지금 혁신위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제 불출마 선언이나 희생을 강요한 지 벌써 12일째입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누구도 화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보셨듯이 김기현 대표는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 이러면 즉답을 피했고 장제원 의원은 지난 주말에 4,200명이 모인 산악회 일정 소화하면서 지역구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혁신위 조기 종료는 강수를 두겠다는 인 위원장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예. 혁신위 내부에서도 지금 동력을 잃는 것보다 활동을 조기에 접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요. 인 위원장은 직접 당내 주류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해 불출마, 험지 출마 결단을 압박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이거 배수해진을 치고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오늘 아침에 또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혁신위 해체 논의를 한 적은 없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만 예. 혁신위가 당을 압박하는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셈이죠. 저는 건강한 긴장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혁신위가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면서 아마도 권고 사항이었던 중진이나 뭐 친윤 불출마를 좀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안건으로 만들어서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아하. 그럼 그때는 권고는
개별 의원들의 자발적 선택인 거지만 안건으로 올려서 지도부에서 의결을 해버리면 공천 룰이 되어버리거든요. 어허.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다듬어야 되긴 합니다만 어허. 그러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혁신위가 이 당에 대한 강한 혁신 압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허. 제가 별로 잃을 게 없는 처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영선의 원해니까. 예. 근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지도부 내에서도 젊은 최고위원들, 김병민 최고위원이나 저 같은 사람들 또 우리 김가람 최고위원 같은 청년층에 속한 최고위원들은 혁신위의 이 같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허. 호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 정치인들은 이런 지금 모습 압박 주고 이런 게 오히려 그 긴장감을 주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안건을 만들어서 올렸을 때 저희는 내부적으로 혁신위 안건 수용하자라고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혁신위에서도 더 과감하게 또 마음껏 국민 여론만 살피시면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근데 요거 하나만 좀 따져보죠. 인유한 위원장이라는 혁신위원장이 나왔잖아요. 이 사실 혁신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반발하는 사람들과 혁신위원장이라는 완충장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실 어쩌면 이 인유한 위원장의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는데 혁신위원장이 계속 앞장서서 나간다?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사람도 윤 대통령한테 직접 반발 못해요. 혁신위원장과 아마 싸울 겁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리면 민주당은 인재 영입위원장과 인재 발탁위원장이 다 이재명 대표예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싸워야 돼요. 물론 옆에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이라는 지지층이 있어요. 뭐 이분들한테 잘못 배우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자기도 지금 총선 출마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당내 반발하는 세력과 직접 싸워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직접 싸우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재영입 위원장은 전통적으로 당대표가 했던 것이 민주당의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그 추천 같은 경우도 뭐 의원이라든지 뭐 다른 일반인들을 통해서 충분히 추천을 받아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저는 그 장예찬 그 최고위원과 굉장히 의견이 같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청년이라는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그 인유한 혁신위원장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60일 그 임기 기간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딱 임기 마지막 날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인유한 선물.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산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국민의힘이 알아챌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특히 청년 같은 경우는 뭐 비례 50%의 청년을 하겠다. 그리고 당선권이 가능한 지역의 청년을 또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출하겠다라는 그런 말들처럼 국민의힘의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인유한 위원장 처음에는 제가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잘할 수 있을까? 정치권에 없었는데 근데 오히려 저는 사실 좀 두렵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말했던 대로 착착착 잘만 진행된다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뭐 의원들이라든지 뭐 지도부가 결정을 하겠죠. 물론 불출마 같은 것이 쉽진 않겠지만 인유한 위원장이 본인은 뭐 출마 생각이 없다고 저는 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권한을 포기하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떤 주장을 한다는 것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응원합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두렵대요. 저 말대로 가면은 안 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렵답니다. 자, 그런데 이 젊은 정치인들 얘기는 공통적으로 비슷해요. 근데 젊은 정치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이 위기를 느끼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수도권 큰일 난다. 조선일보 기사 보시죠. 3면 기사입니다. 수도권 출마자들 민심 너무 춥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보면 지금 김기현 체제로 총선 이길지 걱정됩니다. 수도권은요 영남이랑 달라요. 이거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근데 민심이 안 좋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 수도권 출마를 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유승민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경우 40에서 50석 이상 나라가 100석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회복을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이승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은요. 기상청 기온보다 체감 한파가 더 춥듯이 수도권 민심이 정말 안 좋다며 당 분위기를 쇄신할 타겟책이 절실하다고 했고 혁신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은 현 김기현 체제 총선 승리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드는 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예, 짧게요. 김기현 체제에 대한 우려, 뭘 구체적으로 우려하는 걸까요? 인유한 혁신위가 뜬 것이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예.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제 대패한 이후에 김기현 체제가 그대로 지속될 것인가를 많은 분들이 지목을 했었습니다만 예. 김기현 체제는 그냥 가고 임명직들 바꾸는 2기 체제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유한 혁신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인유한 위원장이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시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기로 상당히 여론의 관심을 끌고 아젠다를 또 흡수해가지고 여론의 중심에 섰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유한 개인기에 기대서 이거 시간 벌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사실 아까도 그 인터뷰가 나왔습니다만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 시기, 그 순서가 지금이에요. 지금도 너무 늦었어요. 지금 밥 먹을 시간이에요? 그리고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걸 걱정하지 말고 소화제를 먹어가면서라도 지금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실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 대승적 차원에서 김기현 당대표가 뭔가 변화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시점. 저는 이거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라도 어떤 결단을 좀 내려주시는 게 당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